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신데 좀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뭔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통증이 있어도 그냥 참고 뭐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또 치료까지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좀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환자분은 이제 70대 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요.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나뵀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내 몸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을 정말 몇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그런데 처음에 이제 상담을 받으셨을 때 약을 거의 잘 안 드신다고 약을 좀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걷는 게 많이 불편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걷는데 불편하신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는데 그 약물 처방전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MTX, 뭐 네알, 세레브렉스, 뭐 칼슘제, 그 듀록이라고 하는 또 항류마티스제제가 있고요. 스테로이드, 뭐 위장약, 뭐 원래 이렇게 세트가 있어요. 이 처방 세트가 이걸 다 처방을 받으셨는데 제대로 잘 드시지는 않으신다고.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ESR이 120인 거예요. 너무 높아요. 그리고 항시시표항체는 2.26, 굉장히 이것도 높고요. CRP가 6.78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만 넘어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약을 드시는 게 좀 거북하시고, 드시면 좀 부작용도 느끼셔서 잘 못 드셔서 약도 잘 못 드시겠고, 근데 아픈 건 너무 아프고, 수치는 너무 안 좋고,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 한 달은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 했더니 정말 너무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영양제 그 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12일 날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내드립니다. 혈액에 염증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 듀록이라고 하는 그 항류마티스 제제 대신에 아라바정을 처방해 주셨어요. 더 강한 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방대로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선 병원 지금 수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병원 약물을 반드시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든지 드셔도 간이나 위에 부담되지 않게 영양소가 또 어느 정도는 또 커버를 해주니까 드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퇴행성이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드셔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관리하신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ESR이 44로 떨어진 거예요. 물론 약물을 드셨기 때문에 잘 안 드시고 계시다가 제가 이거는 꼭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ESR이 44로 떨어지고 CRP가 뭐 6.78에서 0.46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영양소 효과가 아니라 이거 약물을 안 드시다가 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약을 드신 상태에서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또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ESR이 42 정도, 그러니까 44였는데 42로 한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CRP는 똑같아요. 0.46. 그러니까 별 크게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MTX를 네알을 처방을 받았는데 환자분께서 임의로 세 알만 드셨고 소론도는 그 스테로이드는 0.5T를 처방을 받으셨는데 이틀에 한 번만 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좀 드시라고 하니까 드시긴 드셨는데 조금 나으시니까 이걸 완전히 반절로 줄여서 드셨고 그 항류마티스제 한 가지를 드시고 계셔서 실제로 처방된 것보다 용량을 줄여서 드셨을 때 이 수치를 유지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노도 굉장히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컨디션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무릎 부종이 많이 가라앉아서 지금은 통증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어서 이제 그 세레브렉스 같은 소염 진통제는 필요할 때만 드시라고 했는데 거의 드시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좀 구체적으로 보내주셨네요. 무릎 통증이 2달, 석 달째 됐을 때 무릎 통증이 많이 호전됐고요. 발바닥, 발등은 부종은 어느 정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우측 손가락 2번째, 3번째 부종이 많이 좋아지는 게 확 느껴졌다. 그전에는 이 손가락이 부종이 있어서 굽히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굽히는 불편함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영양소가 정말 나한테 맞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밥맛도 없었는데 밥맛도 좀 좋아지셨고 좀 많이 마르신 체형이었는데요. 그래서 체중도 좀 증가됐었고요. 그리고 3번째 달부터는 스테로이드 반할을 이틀에 한 번에 간헐적으로 드셨었는데 완전히 중단을 3개월째부터는 중단하셨고, 그리고 MTX를 3알로 임의적으로 줄여서 드셨는데 또 임의로 2알만 드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영양소 관리하시고 나서 몸이 이제 너무 좋아지시니까, 그런데 퇴행성은 달아진 건 빨리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셨대요. 이제 나도 정상적으로 이제 걸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욕심이 나셨던 거예요. 알아보니까 줄기세포로 그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시술이 있다는 거를 아셔서 그 시술을 하셨대요. 그 잠깐 사이에 하시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술을 받고 나서 약간 더 부드러워진 거는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욕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어요. 퇴행성 관절염 많이 달아진 거잖아요. 채워넣어줘야 되는데 채워주는 게 70대에서는 사실 채워주는 게 힘들고, 아무리 줄기세포를 넣는다 하더라도 내 몸에 콜라겐 세포가 그래도 자극돼서 합성되고 흡수되고 하는 원료가 필요한데 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줄기세포의 효과를 제대로 다 보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 지금까지 드셨던 콜라겐 용량을 조금 더 늘려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콜라겐도 충분량으로 드시겠다고 해서 같이 제가 처방을 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되게 놀랬던 게 줄기세포 시술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줄기세포 시술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긴 했는데 그냥 주사 한 번 맞으시면 끝난다고는 하시는데 뭐 비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좀 문외한이라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어떤 시술을 받든 우리가 비타민 D를 맞으면 골밀도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내 몸에 원료가 없으면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미네랄, 콜라겐 이런 충분한 영양소를 집어 넣어주고 거기에 맞는 또 그 어떤 활력을 준다거나 이렇게 역할을 줄기세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해서 콜라겐을 조금 더 증량을 해서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밝으시고요. 지금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초기에 ESR 120, CRP 6.78까지 높아 있는 염증 수치가 지금 현재 ESR 42, CRP 0.46 거의 약제를 현재는 하나도 드시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째죠? 4개월 정도가, 만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론도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MTX 2알까지 줄이셨다가 이제는 약제를 전혀 드시지 않는 상태에서 별로 그렇게 통증을 못 느끼신다. 나는 영양소에 대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영양소로 완치될 때까지, 완화될 때까지 가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개선 사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약제가 저는 약제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약제를 완전히 거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분도 약을 안 드시고 계시는 상태에서 방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퇴행성까지 너무 심각하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좀 약제가 좀 도움이 되고 또 좋아지시면 약제는 자연스럽게 끊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약물 섭취를 너무 거부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너무 안 받으시거나 드시고 나면 어지러워서 활동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도 계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계시지만 약물과 함께 영양소와 함께 가다가 약물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영양소의 할 일이니까요.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제 류마티스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개선 사례도 한번 보시고 어떤 원리로 이런 영양소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새로운 또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